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살인 평범한 여자예요. 저는 친한 동생과 동업으로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서 가게를 2개 더 차려서 총 3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국에도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세 가게의 순수익을 합쳐보면 총 1,500만 원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제 명의로 월세를 좀 들어오게 해주셔서 그쪽으로도 한 달에 200 조금 안 되게 받고 있고요. 제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혼 자금으로 목표한 금액도 다 모아놓은 상태여서 벌어들이는 돈들은 부모님께 용돈이라며 드리기도 하고 투자를 하거나 돈을 굴려보고 있죠. 아니면 제가 쓰기도 합니다. 저는 면허가 없어서 자동차도 없거든요. 그래서 딱히 커다란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옷이나 가방 또는 주얼리 같은 저를 위해 쇼핑하는 돈으로도 사용하죠. 제가 유일하게 돈을 버는 낙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대학교 동기인 친구들과 자주 만나는 편이에요. 거기 가면 친구들이 매번 한 달에 대체 얼마를 벌고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대답을 안 해요. 아이, 누가 그런 걸 물어? 얘기 안 해줄 건데? 물어봐서 대답하면 너 회사 때려치고 싶을걸? 이러면서 대답을 회피해 왔죠. 졸업하고도 3달에 한 번씩은 모이는 친구들이었는데 총 5명입니다. 이렇게 5은 대학교 때도 붙어 다녔던 사이예요. 이 중에서 한 친구 때문에 제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이 친구로부터 연락이 한 통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사정이 너무 급해 그러니 돈을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자기가 모은 돈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염치 없지만 제게 부탁한다고 하면서요. 얼마 정도 필요하냐고 물어보니 800만 원 정도 빌려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었어요. 친구 사이에 이런 서류까지 써야 하냐고 물어보던 친구의 말에 저는 원래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문제는 확실히 해둬야 이후에 문제가 안 생기지 라며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사실 이 친구가 저희 모임에서 제일 돈을 못 벌거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무런 스펙이 없어서 회사 격리를 하고 있는데 한 달 일해도 실수령액이 160만 원을 겨우겨우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생전 우는 소리 안 하던 애가 하니까 흔쾌히 돈을 빌려주었죠. 그렇게 빌려간 날이 8개월 전입니다. 그 이후로 돈을 갚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무슨 티끌모아 태산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찔끔찔끔 갚으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10,000원을 갚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50,000원을 갚았어요. 친구는 오늘은 30,000원 갚을게. 800만 원에서 까? 라고 했었죠. 근데 솔직히 그걸 어떻게 받나요? 적은 돈도 아니고 800만 원을 빌렸는데 그거 하나하나 계산하는 것도 제가 해야 되잖아요. 계산이 얼마나 복잡해지냐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 번에 다 갚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깔끔하게 받고 싶었거든요. 제 입이 방정이죠. 그 이후로 친구는 제 연락을 점점 피했어요. 돈을 갚으려는 생각조차 안 하는 것 같았죠. 제가 돈 언제 갚을 거냐고 물어볼 때마다 독촉 좀 하지 마. 내가 그 돈 떼먹니? 있는 사람이 더하다고. 넌 돈도 많으면서 왜 그래? 좀 기다려주면 안 되니? 라면서 제 탓을 했어요. 솔직히 빌린 사람이 재촉하기 전에 돈을 갚아줘야 되는 건데 되려
저를 나쁘고 모진애로 만들고 있으니 처음엔 그러려니 친구니까 뭐 내가 좀 더 기다려줘야지 이런 마음뿐이었는데 점점 어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 7개월이 지나도록 한 푼도 갚지 않았어요. 제가 참다 안 돼서 하루는 친구를 불러 냉정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소진아, 돈 왜 안 갚아? 라고 제가 대놓고 물어보니까 소진이는 아니, 수민아, 그게 아니라 라면서 얼버무리다가 갑자기 눈물을 퐁퐁 흘리는 거예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소진아,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도 않고 엉엉 울더라고요. 한참을 진정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진정된 소진이를 보며 저는 돈을 대체 어디다가 썼길래 7개월이 지나도 돈을 안 갚니? 뭘 했길래 이제 돈을 갚았으면 한다는 내 말에 그렇게 우는 거야? 라고 했더니 소진이는 그게 너한테 빌린 800만 원을 내가 목돈으로 만들겠다고 묶어놨어.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찾아서 바로 상환할 수 있어. 정말이야.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라며 울먹이더라고요. 저는 소진이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얘가 어디 빚이라도 낸 것은 아닌가 싶더라고요. 너무 걱정스러웠던 저는 무슨 일인데 그래? 나한테는 말하지 못하는 얘기야? 라고 물어봤죠. 소진이는 제게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려댔습니다. 그러고는 수민아, 진짜 이런 말 하면 너한테 염치 없는 사람인 거 알고 있는데 나 한 번만 더 돈 빌려줄 수 있어? 진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그래서 너무 미안해. 내가 이런 부탁을 할 사람이 주위에 너밖에 없어서 라며 울면서 통사정사정을 하는데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는 진짜 무슨 사채를 끌어다 쓴 건 아닌가 온갖 상상도 되고 그래서 차용증을 쓰고 800만 원을 또 빌려주었습니다. 눈앞에서 친한 친구가 눈물을 퐁퐁 쏟아내며 도와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하는데 차마 외면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총 1,600만 원을 빌려갔죠. 사실 차용증 쓴 금액이 1,600만 원인 거지 실제 빌려간 돈은 2천만 원 조금 안 됩니다. 중간중간 저보고 커피 한 잔 마시게 만나자 해서 만나면 소진이가 커피를 사고 50만 원, 100만 원씩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빌려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서 야금야금 빌려간 돈을 계산해 보니까 400만 원 조금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한 달을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들보다 많은 액수죠. 저도 마냥 호구처럼 빌려만 준 것이 아니라 갚으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능구렁이처럼 그 상황을 피해갔어요. 그러다 얼마 전 참다 터졌습니다. 제가 기다리다 지쳐서 소진이에게 급하게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겼으니까 당장 돈을 갚아달라고 했어요. 차용증도 썼지 않냐고 닥달했더니 소진이가 글쎄 수민아, 진짜 해도 너무한다. 너한테 사실 그 돈은 쉽게 벌 수 있는 돈이잖아. 꼭 이렇게 재촉을 해야만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저는 야 김소진,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너 땅을 파봐 돈 10,000원이 나오나? 야, 나도 진짜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버는 돈이야. 라니까 소진이는 야, 너 달에 1,000은
무슨 2천 가까이 돈 벌잖아. 내가 그거 모를 것 같아? 너 주위에 친구들도 많이 없잖아. 그냥 친한 친구한테 결혼 축하 겸 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저는 소진이 결혼 소식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로 황당하다 못해 기가 차더라고요. 저는 결혼? 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결혼이 여기 왜 나와? 너 결혼해? 라고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실 나 4월에 결혼하거든? 혼수를 5천만 원 해오기를 바라시는데 내가 돈을 모은 거에 조금 모자라서 그래서 너한테 빌렸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결혼 선물한 셈 쳐주면 안 돼? 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결혼한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는 수민이 너 돈이 많으니까 집들이 선물 미리 주는 셈 치고 냉장고 하나 해주면 안 돼? 혼수를 해가야 하는데 냉장고는 너무 비싸서 말이야. 응? 이러는데 세상에 어쩜 그렇게 염치가 없는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통화로 이야기해서 망정이지 눈앞에 있었으면 얼굴을 한 대 쳤을지도 모릅니다. 약 2천만 원? 맞아요. 저는 한 달만 고생하면 금방 모을 수 있는 돈이긴 합니다. 제가 지금 그 돈 없어서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급한 것도 없죠. 처음 돈을 빌려줄 때도 친구가 울면서 사정하는 것을 보니 빨리 받을 수 없겠구나 싶었고 정말 딱한 사정이라면 받지 않을 생각도 했습니다. 원래 아쉬운 소리를 하던 친구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친구로서 그간의 정을 봐서 빌려준 거였습니다. 근데 받고 안 받고는 제가 정하는 거잖아요. 딱히 딱한 사정도 아니었고 돈을 빌려간 이후로의 행동을 보아하니 저를 호구로 취급하는 것만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요. 저는 얘가 사채라도 끌어쓴 것은 아닌가 하며 마음 졸이면서 돈을 빌려준 건데 저한테 어떤 말도 없이 사정이나 상황 설명도 없이 결혼 축하 선물로 그 큰 돈을 쏠랑 없는 일로 쳐라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 못 있겠더군요. 저는 전화를 끊고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를 만나서 이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이걸 듣고는 입을 떡 벌리더군요. 와,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실화야?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뻔뻔하게 굴어? 아니, 나이가 30살이 될 동안 4년제 대학 졸업해서 5천만 원을 모으지 못한 것도 한심해 죽겠는데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도 화가 났습니다. 저도 네가 호구냐고 잔소리 한번 들었어요. 남자친구는 수민아, 소진 씨한테 연락해서 나 차 뽑는다고 말하고 소진 씨 남자친구 연락처 알아내봐 라더라고요. 소진이 남자친구가 외제차 딜러로 일하고 있거든요. 남자친구는 이거 소진 씨 남자친구에게 알리고 너도 법적인 조치까지 생각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돈 어떻게든 자기가 대신 받아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든든했어요. 저는 그 길로 소진이에게 소진아, 남자친구가 이번 기회에 차 바꾸려고 하는데 너 남자친구가 딜러였던 게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전화번호 좀 알려줘. 라고 했더니 소진이는 좋다고 바로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번호로 문자를 한 통 남겼습니다. 소진이 소개로 연락드립니다. 라고 보냈더니 조금 뒤에 그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소진이 남자친구입니다. 수민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수민 씨 남자친구가 차를 새로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시간이 가능하신가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생각도 정리하고 할 말도 정리해서 만나야 할 것 같아서 이틀 뒤에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전부 알려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틀 뒤에 만나서 차용증이랑 주고받은 메시지들 다 보여주게 정리하자고 했죠. 그렇게 저는 이틀 동안 자료들을 정리해서 보기 편하게 만들었고 남자친구와 함께 소진이의 예비 신랑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분은 자기 가게 매장 바로 앞에서 저를 보자마자 반기시며 안녕하세요, 수민 씨.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제 남자친구는 안녕하세요. 수민이 남자친구입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소진 씨에 대해 의논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 뵙고 싶어 자동차 핑계를 좀 댔습니다. 죄송합니다. 근처 조용한 곳으로 가서 얘기 좀 하실 수 있으실까요? 했죠. 본인 이름을 형석이라고 소개한 그분은 네? 일단 알겠습니다. 라고 한 뒤 근처의 조용한 찻집으로 저희를 데려갔어요. 저는 형석 씨, 혹시 지금 소진이와 결혼 준비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어보시죠? 라더군요. 저는 군말 없이 차용증과 더불어 제가 소진이와 돈 문제를 얘기한 카톡들을 정리한 자료들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지난 8개월 전에 소진이가 저한테 처음 800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7개월 정도 지나 저한테 또 800만 원을 빌려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차용증이에요. 그 중간중간에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급하다면서 야금야금 빌려간 돈이 40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합쳐서 총 2천만 원이에요. 라고 하니 그걸 왜 저한테 말하시는 거죠? 소진이와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소진이와 해결하셔야죠. 라고 형석 씨가 말하길래 저는 남자친구의 손을 꼭 잡고 소진이에게 급하게 목돈을 써야 할 일이 생겼으니 돈을 빨리 갚아달라고 말을 했더니 돈도 많은데 자기 결혼 축하 선물로 약 2천만 원을 준 셈 치라고 하더라고요. 형석 씨는 보통 친한 친구 결혼 축하 선물로 2천만 원 정도는 턱턱 내주나요? 아니면 축의금으로 몇 천만 원을 내는 건 부담되지 않나요? 라고 하니 형석 씨가 아무런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2천만 원을 떠나서 형석 씨, 사실 1,000만 원도 축의금으로 내본 적 없으시죠? 저도 그래요. 소진이한테 저에 대해 뭐라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돈 나이에 비해 잘 버는 편입니다. 근데 저도 돈 힘들게 벌어요. 소진이가 하도 울면서 통 사정사정을 하길래 사채라도 끌어 쓴 건 아닌가 친구로서 걱정이 되어서 큰맘 먹고 그렇게 큰 돈 빌려준 거지 제 돈으로 형석 씨와 소진이 결혼하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혼수를 해갈 돈이 모자라서 빌렸다고 하던데 그럼 형석 씨랑 소진이 제 돈으로 결혼하는 겁니다. 라고 하니 아니 수민 씨 거짓말하지 마세요. 초면에 진짜 말을 너무 막 하시네. 라며 길길이 날뛰는 겁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저기요. 지금 화를 내야 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제 여자친구예요. 지금 저도 얼마나 꾹꾹 눌러 참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 믿기 힘드시면 소진 씨한테 직접 전화 걸어서 물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형석 씨는 소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소진아, 나야. 지금 통화되지? 아니, 다름이 아니라 너 수민 씨한테 돈 빌렸던 적 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스피커폰으로 하고 전화를 했는데 소진이는 아니라고 펄펄 뛰었습니다. 뭐?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걔가 그래? 걔가 대체 뭐라고 말하던데?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라면서 오히려 절 미친 사람으로 몰더라고요. 형석 씨는 아, 일단 조금 있다 다시 전화 걸게 하고는 전화를 끊고 이거 보세요. 소진이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며 저를 노려보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진이는 형석 씨와 전화를 끊자마자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그러지 말고 제게 걸려온 전화까지 듣고 말씀하세요. 하고 태연히 전화를 받아 스피커폰으로 바꿨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소진이가 소리부터 지르더라고요. 야, 너 미쳤니? 너 이러려고 오빠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했어? 아니, 오빠한테 내가 돈 빌린 거 왜 말했어? 미쳤냐? 누구 앞길 망치려고 너 작정했어? 그걸 거기 가서 말하면 어떡해? 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쳤냐고? 너 지금 나한테 그게 할 소리니? 미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겠지. 소진아, 나는 네가 이렇게 양심 없고 뻔뻔한 사람인 줄 이번에 처음 알았다. 하도 울면서 사정하길래 딱하고 불쌍해서 돈 빌려줬는데 너를 걱정했던 내가 미친 거니? 그 돈으로 혼수 장만하겠다는 네가 미친 거니? 어이가 없어. 화도 나지 않아. 처음엔 법대로 해볼까도 생각했고 그 돈을 독촉한다고 해도 네가 돈이 없단 사실을 아니까 어떻게 돈을 받아내야 되는 건가 걱정도 되더라. 근데 내가 법대로 하면 너희 신혼집에 빨간 딱지 붙을 거 아니야. 그러니 내가 너 신랑 되실 분께 미리 경고해드려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을 하니 어쩜 우리 사이에 그렇게 매정하냐며 우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걸 듣고 있는 제 남자친구는 참, 얘 왜 이러냐? 하고 혀를 찾고 형석 씨는 전화를 바꿔받아 당장 이곳으로 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친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형석 씨에게 형석 씨, 저는 소진이가 이번 달 내로 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법대로 진행할 거예요. 제가 결혼식에 나타나서 축의금이라도 몰수하게 되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오늘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니 형석 씨는 마른 세수를 하며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참 정막이 흘렀을까 형석 씨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제가 외동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지원을 조금 해주실 예정이셨어요. 2억 정도요. 소진이랑 결혼을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얘기해 줬습니다. 부모님이 2억을 보태준다고요. 그래서 소진이 보고 적당히 혼수만 해오라고 말했어요. 소진이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최소 5천만 원 정도는 당연히 모아놨겠거니 했죠. 근데 수민 씨한테 돈을 2천만 원 가까이 빌렸단 거면 걔는 최대로 모아봤자 3천만 원 모았겠네요. 참. 그리고
수민 씨에게만 돈을 빌렸다는 것도 확인되지 않은 거니까 이것조차 확신할 수가 없네요.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라면서요. 혼란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돈이 없음 날짜를 미뤘어야죠. 아니면 부모님께 손을 벌렸어야죠. 친구에게 손을 벌리는 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갚을 생각이었나 싶더라고요. 뭐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애초에 갚겠다는 생각은 없어 보였지만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셋이서 나누고 있었는데 소진이가 그 자리에 도착했어요. 자리에 오자마자 야, 너 진짜 나한테 왜 그래? 우리끼리 끝낸 얘기잖아. 진짜 치사하게 내 남자친구까지 찾아가서 왜 이러는 건데? 라면서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더라고요. 옆에 있던 남자친구와 형석 씨가 일어나서 겨우겨우 소진이를 뜯어 말렸습니다. 저는 얘기? 무슨 얘기? 우리가 무슨 얘기를 끝냈는데 너 혼자 결혼 선물한 셈 치라고 말한 걸 우리가 얘기를 끝냈다고 말하는 거니? 너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진짜 뻔뻔해도 유분수가 있지. 너 미쳤어? 라고 비꼬았더니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지더라고요. 저는 소진이에게 차용증과 함께 여러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됐고 빌려간 돈 어떻게 상환할지 그것만 말해. 난 그거 들으러 여기 온 거니까. 네가 지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내가 넘어가 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데 나는 네가 이번 달 내로 돈 안 갚으면 변호사를 찾아가서 법대로 진행할 거야. 내가 너한테 1,600만 원 송금했다는 거래 내역도 있고 네 손으로 쓴 차용증도 있고 이거 법적으로 효력 있는 거 알지? 어떻게 내 돈 갚을 거야? 라고 말을 하니 아무 대답 없이 저만 째려보더라고요. 제 남자친구도 옆에서 저기요, 소진씨, 지금 그렇게 수민이 째려본다고 해결될 문제입니까?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대답하세요. 저희가 그렇게 한가해 보이세요? 라고 독촉했죠. 소진이를 뺀 셋 모두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10분쯤 그렇게 저만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슬슬 열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형석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게를 나갈 채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소진이를 보고 소진아, 우리 결혼 미루자. 아무래도 너와의 관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네. 내가 연락할 때까지 연락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휙 나가버리더라고요. 소진이는 깜짝 놀라 형석 씨 뒤를 쫓아갔어요. 저와 제 남자친구는 벙쪄서 자리에 앉아서 한 30분 정도 기다렸지만 둘 다 돌아오지 않아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친구에게 연락이 한 통 왔어요. 먼저 500만 원 입금했어. 그러니까 내 남자친구한테 따로 연락해서 내가 돈 다 갚았다고 말 좀 해줘. 라고 말이죠. 저는 아니, 네가 다 갚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전부 갚았다고 말을 해줘야 하니? 네가 남은 금액 전부 다 상환하기 전까지는 나 그런 말 절대 안 해. 라고 하니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아주 울고불고 소리치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빌다가도 다 저 때문이라고 소리치더라고요. 다 제 책임이라고 말하면서요. 제 남자친구가 옆에서 보다 못해 전화를 저에게로부터 뺏어들어 소진 씨,
거 적당히 좀 하세요. 오밤중에 진짜 무슨 행패예요? 그러게, 돈을 미리 갚지 그러셨어요. 돈을 다 갚으면 수민이가 다 갚았다고 말을 전해준다잖아요. 진짜 제가 입에 쌍욕 올리기 전에 적당히 하세요. 한 번만 더 수민이한테 이딴 전화 걸어서 화풀이 분풀이 하시면 이러는 것들도 제가 형석 씨에게 다 전할게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말은 바로 하셔야죠. 소진 씨 결혼 깨지게 생긴 게 대체 왜 수민이 때문입니까? 그걸 왜 수민이 탓을 하세요? 본인 욕심 탓을 하셔야죠. 끝까지 왜 그렇게 뻔뻔한 거죠? 빨리 돈이나 갚으세요. 끊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소진이는 제 남자친구가 화내는 모습을 보고 놀란 것인지 그 뒤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형석 씨도 제게 전화가 왔어요. 죄송하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결혼은 파토냈고 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본인들 때문에 제가 피해를 입은 것 같아서 연락드렸다고 하셨죠. 그리고 결혼은 지금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소진이 부모님과 형석 씨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형석 씨 부모님께서 도저히 나이 30살에 돈을 5천도 못 모은 건 이해도 안 되고 행실도 나빠 보인다고 극구 반대하셔서 결혼은 무산되었다고 해요. 저희 모임 친구에게 살짝 이야기를 흘렸더니 여기저기에서 연락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 아무래도 소문도 날 만큼 난 것 같아요. 지금은 500만 원 이후로는 돈을 갚고 있지 않아 내일 변호사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젠 제가 더 이상 친구를 기다려줄 우정도 인내심도 없는 것 같아요. 찝찝한 관계가 될 것 같지만 그만큼 후련해질 것 같기도 해요. 돈을 꼭 다 받게 된다면 다시 여기 글을 쓰러 오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